문제는 정의학이고 한두 번 보다 보면은 외워져야 되는 행동이 될 거예요. 근데 뭐가 외워져야 되냐면 일단 여기 상황에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의 A란다 이렇게 지금 써줬어. 그럼 fn의 A가 뭔지 니네는 먼저 다시 써보는 것 뿐이야. 근데 fn의 A가 뭐라고 설명해줬어? 거꾸로 다시 쓰는 겁니다. fn의 A가 뭐라고 설명해줬어요? 실수 A의 n제곱근 중 이렇게 거꾸로 질문을 해줬다고. 그럼 여기 상황에서 쓰여지는 거지. F2의 5라는 거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F2의 5는 네, 실수 5의 제곱근 중 거기서 실수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실수 개수 설명하는 거는 그래프 따지랬잖아요.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누가 결정했어요? A 값이야, N 값이야? 그래프 모양. 니네 그래프 모양이 지금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 모양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네, N에 따라서 결정이 된댔어요. 그래서 N부터 먼저 보라고 했다고, 실수 개수.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N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네, 홀수인 상황이고, 이때 N은 짝수. 나머지는 그리진 않을 겁니다. 여기 상황에서 보자. 그러면 N부터 신경 썼다고. 그럼 이때 N이 2잖아. 그럼 나는 어떤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짝수인 오른쪽 그래프를 따라가자. 거기 상태에서 그럼 이때 이 A가 5라는 건 Y는 5라는 데랑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몇 개 있어? 2개. 그러니까 얘의 개수는 결국은 2예요. 이렇게 갖다 써라. 이게 F2의 5를 뜻하는 거겠지.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F3에 4를 찾으세요. 그럼 이것도 R을 바꿔주면 실수. 4에 3제곱근 중 실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부터 신경 썼다고? A랑 N 중에? 그렇지, N부터 신경 썼다고. 그럼 N이 3이잖아. 그럼 이번에는 홀수인 이 왼쪽 그래프를 따라갈 건데, 그럼 홀수였을 땐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무조건 몇 개다? 1개다. 그러니까 여기는 1이요. 이렇게 갖다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지. 그럼 마지막 F4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다시 뭐라고 써줘 또? 실수.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이에요? 네, 마이너스 3에 4제곱근 중 실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n이 4잖아? 그럼 짝수 그래프인 얘를 따라가야 되겠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음수랑 만나는 게 몇 개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0이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그럼 이 값들을 다 더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이라는 2번의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39번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냥 개념 원리에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 그러면 개념 원리에서 계산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밑이 A로 똑같잖아요. 그럼 거듭제곱근 성질만 이용을 해서 그냥 따로따로 갖다 쓰랬어. 근데 여기는 세제곱근과 5제곱근에 같이 쓰니까 몇 제곱근이라고 쓰라고? 곱하는 15제곱근 A 이렇게 그냥 갖다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여기는 4제곱근과 4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A.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를 계산을 하지, 분수를 갖고서. 그럼 나누기 계산할 때는 뭘로 바꿔? 역수로,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분모에 쓰여지는 건 얘부터 신경 쓰면 되겠죠? 그럼 4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 A와 그 다음 여기는 20제곱근 A. 그리고 또 곱하기 갖다 쓰세요. 이 소리밖에 없겠네. 그럼 나머지 여기는 20제곱근 A와 여기는 15제곱근 A 이렇게 쓰여졌으니 또 똑같아서 또 다 약분되겠네요. 그럼 다 약분됐으니까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죠. 또 있어요? 전 시간에 이야기하던 내용으로 이제 이어서 가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수의 확장이라는 커다란 단원에서 보니 그때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그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지수가 0이 되거나 음의 정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리수가 되거나 실수가 되는 경우까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파트를 바꿔주는 걸 고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지수의 확장 파트에서 이제 약속을 잡아주겠다고, 첫 번째 약속이.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정도는 사진 찍어와서 정리를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약속을 내가 뭐라고 잡을 거냐? 어떤 밑에 거기에 지금 지수가 0제곱이라면 그 숫자를 뭐라고 쓰라고 했어요? 네, 1이라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 딱 하나만 깔아줬죠. 이 A가 뭐면 안 된다? 0이면 안 됩니다. 즉 0의 0제곱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1입니다. 이렇게 갖다 쓰자고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을 하나 더 잡아준 게 이제 지수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었구나. 근데 이때 이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의 역할은 우리가 뭐 하자고 배웠어요? 밑을 역수 취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바뀌어지고 거기에 지금 1제곱 갖다 쓰세요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그래서 하나씩 더 나가다 보니 나는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근데 지수에 음수가 있었을 때 계속 뭐 하라고? 밑을 역수 취해주라고. 그럼 A분의 1 쓰고 몇 제곱? 제곱 이렇게 갖다 쓰자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자를 하나 더 쓰다 보니 나는 A분의 B에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번에도 지수에 마이너스가 보였을 때 뭐 하자? 밑을 역수 취해줘라. 그럼 B분의 A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몇 제곱? n제곱 이렇게 갖다 쓰세요. 즉 지수에 이제 음수가 들어갔을 땐 저 밑을 역수 취해주라는 약속을 잡아줬구나.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음수까지는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무슨 역할 남았어? 유리수인 역할이 남았어. 근데 우리가 유리수라는 거는 그러면 이때 분수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수에 이제 분수가 쓰여져도 될 거래. 그럼 난 지수에 분수가 쓰여졌을 때 어떤 역할이냐? A의 숫자 갖고, 아니 그냥 문자 갖고 쓸게요. A의 n분의 n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 A의 n분의 n제곱에서 얘의 역할에서 이 n분의 이 지수에 있는 분모 얘의 역할은요, 얘는 제곱근 역할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m제곱근 이렇게 바뀌어지시면 돼요. 얘는 m제곱근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고 거기에 a의 n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 숙제까지는 얘 갖고 계산하는 성질만 배웠다면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속 세 가지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이 약속 세 가지는. 그리고 임의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아까 하나 더 어디까지 가도 된다고? 실수까지 가도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A의 루트 3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숫자도 있긴 한 거야. 근데 얘는 뭔가를 바꿔준 약속은 따로는 없을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따로 바꿔주는 약속은 없어.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행동의 약속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세 가지만 배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계산을 할 거니 계산 성질은 지수를 건드리는 범위는 그냥 실수까지만 늘어났고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 계산 성질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 즉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걸 그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면 am제곱에 an제곱을 곱하면 우리가 이때 밑이 똑같았을 때 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끼리 더해주세요. 그래서 am 플러스 n 이렇게 그냥 갖다 쓰세요. 이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고요.
이번에 하고 싶은 건 뭐냐? 그럼 나는 루트도 분수로 바꿔서 이제 더하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소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 a의 m제곱에 나누기 a n제곱이래. 그럼 나는 전 시간까지 이 나누기를 분수로 바꿔서 썼었단 말이야. 우리가 전 시간에는 얘를 a의 n제곱분의 a의 m제곱이요 이렇게 따로 써서 m과 n의 크기 비교에 따라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눴잖아. 근데 우리가 m과 n이 같았었을 때 그때 얘의 계산 결과물은 몇이었어? 1이었어. 맞아. 왜 1이었죠? 둘이 아예 다 약분돼 버리니까.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됐냐? 나는 이때 지수에서 밑이 같았을 때 나누기라면 얘를 그냥 이제부터 나는 얘는 무조건 빼기로 생각을 하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푼 이유는 지수가 자연수라는 범위 때문에 여기에 음수가 오면 안 됐기 때문에 쓴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약속을 잡아줬잖아. 그럼 n과 n이 같으면 a의 몇 제곱이 돼버려? 0제곱이 돼버려. 그럼 무조건 걔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갖다 쓰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우린 여기에 음수가 와도 되는구나. 그래서 밑이 같았을 때 나누기면 이제부터 그냥 빼기로 생각을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신 거고요. 세 번째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이요 이렇게 써졌어요. 그럼 이때는 뭐 했어요? 그렇지, 곱해줬어요. 그 성질 그래서 가져가야겠죠. m과 n을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a,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때는 뭐 하자고 했죠? 그치, 분배라는 말을 갖다 쓰랬습니다. 얘한테도 곱해주는 a의 n제곱 거기에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렇게 분배.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형태가 떴을 때 이렇게도 바꾸는 방법을 당연히 연습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도 있구나. 마지막 하나 더 a분의 b에 거기에 전체 n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도 무슨 법칙을 써라? 분배를 해줘라. 그러니까 a분의 b에 거기에 n제곱을 각각 분배해서 n제곱, n제곱 이렇게 써라. 그럼 이제부터 나는 뭐냐? 방금 별표까지 봤던 건 거듭제곱근 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얘를 지수로 바꿔서 이것들을 지수로 바꿔서 그래서 이 지수 법칙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지금 지수가 분수로도 쓰여져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1번 문제를 계산을 하재.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 상태에서 얘는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거듭제곱 얘네들이 뭐 하자고 했어요? 곱하자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2에 2분의 3제곱, 즉 4분의 3제곱이라고 쓰여져 있었을 거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여기는 2에 2분의 3제곱이래요. 그럼 이때 2분의 3제곱, 2분의 3제곱 똑같으면 뭐 할 수 있어? 더한다고.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어떻게 돼야 돼? 2에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은 3. 그러니까 여기는 2의 세제곱 이렇게 갖다 쓰세요. 이렇게 배운 거야. 근데 두 번째 문제는 5의 3분의 4제곱과 거기에 곱하기. 근데 얘가 밑이 5로 바뀌어졌잖아. 난 지수 법칙을 쓰려면 밑이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이때 얘도 5로 바꿔주면 되잖아. 근데 얘는 25니까 5의 몇 제곱? 제곱. 근데 5의 제곱에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래. 그럼 얘네들이 또 뭐 하자? 곱하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갖다 써라. 그럼 난 또 밑이 같은데 곱하래. 그럼 둘을 뭐 하자? 더하자. 그럼 얘는 5에 더하니까 몇 제곱? 1제곱. 그럼 1제곱은 생략하니까 그냥 5야.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3의 2분의 1제곱에 거기에 나누기. 지금 3의 4분의 1제곱에 거기에 6제곱이래. 그럼 얘네들 뭐 할 수 있어? 곱할 수 있어. 그럼 여기는 3의 2분의 3제곱이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가 원래 나누기는 곱하기로 역수를 취하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지수에서 배웠던 실수까지 들어가면 나누기는 그냥 지수끼리 뭐 하라? 빼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그냥 빼자. 그럼 얘는 빼면 뭐니?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구나. 그런데 이제 답을 이렇게 쓰기는 이쁘지 않으니 아까 이 마이너스 역할 뭐 한다고? 역수 취해진다고. 그럼 얘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
그렇지. 이렇게 바꿔서 쓰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준 것뿐이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상황. 여기 문제 볼게요. 100에 4분의 3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8제곱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의 수가 양수잖아요. 뭐라고? 양수. 그럼 양수였을 때는 지수 법칙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때 얘랑 얘랑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때는. 그럼 얘를 계산하면 100에 둘이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왜? 여기 상태에서 아까 이 상태에서 얘랑 얘랑 곱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진 거야. 그럼 100에 마이너스 2제곱이면 어떻게 써야 돼? 100분의 1에 제곱이라고 갖다 쓰면 되겠구나. 그럼 얘를 제곱해주면 몇이다? 10,000분의 1이요. 이렇게 쓸 거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데 지수 법칙을 쓸 때는요. 여기서 써줬어야 되는데 지수 법칙을 쓸 때는 이 밑은 기본적으로 양수였었을 때만 지수 법칙을 씁니다. 밑이 뭐였을 때? 양수였었을 때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건 이따가 다른 문제 하나를 미리 보여줄 건데 7번 문제 볼게. 4에 루트 3제곱에 거기에 루트 12제곱을 하지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루트가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것 뿐이야. 근데 얘네들이 뭐 하자? 곱하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4에 루트 36이니까 6제곱 이렇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럼 이건 4의 6제곱, 즉 2의 몇 제곱? 12제곱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상황에서 이거 가끔가다 멍청하게 푸는 애들이 있어서 5의 3루트 5제곱에 나누기 5의 루트 5제곱이에요. 그럼 밑이 5 똑같잖아요. 그럼 얘네 둘이 나눠주면 되겠죠. 아, 그걸 고개를 끄덕거리면 어떡해? 네, 얘랑 얘랑 빼야 되겠죠. 그럼 얘랑 얘랑 빼면 3이겠죠. 그걸 또 꺼득거리면 어떡해? 그럼 얘는 3에, 아니 5에, 아니 너 때문에 헷갈렸잖아. 네, 5에. 네, 5에 몇 제곱이에요? 2루트 5제곱. 아, 안 된다니까? 야, 3루트 5 빼기 루트 5라고. 알겠어요? 왜냐면, 왜 처음에 헷갈리냐면 나누기니까 이것도 그냥 빨리빨리 나눠버려서 3제곱 이렇게 쓰고 싶은 애들 많아. 근데 절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알겠어? 이게 지금 지수법칙 상황이야. 근데 내가 니네한테 해줘야 되는 말이 여기야. 왜? 밑에 파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파이. 아니, 그거 이따가 다시 볼게요. 여기부터 먼저 볼게요. 이 말 하나 신경 써줘야 돼요. 학교에서 중간에 거치는 과정 중에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좀 따져보래. 근데 그거를 아까 정리해준 내용에서 보면 지수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인 경우에는 지수가 지금 뭐인 경우? 유리수. 누가 아닌? 정수가 아닌. 그때는 밑이 꼭 양수일 때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정의된다는 게 무조건 양수였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뭔가가 잘못됐는데 뭐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거기에 지금 2분의 1제곱을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이 문제 봤었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어? 얘를 먼저 했어? 얘를 먼저 했어? 미안해요. 내가 용어를 다시 표현할게요. 얘를 먼저 했어? 걔를 먼저 했어? 얘를 먼저 해줬잖아요. 맞지? 근데 이 문제는 얘를 먼저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소리야. 왜? 밑이 뭐니까? 음수니까 이걸 먼저 계산해서 마이너스 2의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수학에서 소가로와 중가로 중에 어디 먼저 해? 소가로부터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길 먼저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부호가 뭐가 돼버리지? 양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4의 2분의 1제곱 구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이 답은 2요.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밑이 음수였었을 때는 웬만하면 지수 법칙을 안 쓰려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된다고. 됐죠? 그리고 아까 뭐 물어봤어? 야, 파이가 있는 거는 뭔 상관이야? 파이를 잘 못해. 네. 5에 루트 3제곱 곱하기 5에 1 마이너스 루트 3제곱 곱하기 3에 파이 곱하기 3에 2 마이너스 파이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차피 얘도 계산하잖아. 그럼 이때 곱하기를 하려면 밑이 같은 것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계산을 해줘야 돼. 그리고 지금 3, 3 얘네끼리 같으니까 얘네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 상황에서 지금 얘가 곱하기잖아. 그럼 이 지수끼리 뭐 하라고? 더하라고. 그럼 얘를 계산하면 몇이야? 네, 5가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그럼 이제 얘랑 얘랑도 계산하자. 근데 이때도 곱하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해?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뭘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쓰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 얘랑 얘랑 계산하는 결국 9, 5, 45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나머지 이제 필수예제 5번부터 실제로 계산을 해봅시다. 근데 이 계산에서는 이제 하나씩 천천히 계산을 해보는데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에서 보니까 보여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지금 시력 검사하는 거죠? 네. 4의 3분의 2제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4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2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18의 3분의 2제곱이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수를 계산하기 전에 밑이 같아야 된댔잖아. 근데 밑이 같아달라. 달라. 그럼 밑이 다르면 우리는 숫자였을 땐 밑을 무조건 소인수분해서 같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를 풀려면 다 소인수분해해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4는 2의 몇 제곱? 제곱. 그럼 2의 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3분의 4제곱. 일단 이건 한 번에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누기인데 이 문제 풀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여기야. 나누기인데 24를 소인수분해하면 2 세제곱 곱하기 3이거든. 근데 그거에 3분의 1제곱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쓸 땐 무조건 괄호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써줘야 돼. 그래야지 니네가 실수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이 전체 숫자를 나누자라는 개념이라서. 알겠어?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둘이 분배해주니까 2에 1제곱과 3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먼저 쓸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곱하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럼 18이잖아요. 그럼 18은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래요. 근데 그거에 3분의 2제곱이라고 지금 쓰여 있어. 그럼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에 3분의 2제곱 네, 이렇게 먼저 갖다 쓴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계산할 때는 하나씩 하는 거야.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하라고. 그러면 밑이 같은 애들끼리 2 얘끼리 먼저 계산을 하자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2에라고 쓰다 보니 3분의 4는 그대로 있겠지? 거기 상태에서 나누기잖아. 그럼 이 2를 뭐 해야 돼? 빼야 돼요. 거기에 곱하기잖아. 그럼 이때 얘는 뭐 해야 돼? 더해주겠구나.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곱하기. 됐죠? 그런데 이번에 봐요. 이제 나는 3이라는 걸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럼 3에 이렇게 쓰여지는데 나누기잖아. 그럼 이 3분의 1제곱은 뭐라고 써줘야 돼?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라고 써주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거기에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이잖아. 그럼 뭐 해줘? 더해줘요. 이렇게 갖다 쓰라고. 그러고서 이제 분수 계산 그냥 하라고. 그럼 여기는 3분의 4랑 3분의 2랑 더하면 2가 될 거고 2 빼기 1이니까 1제곱 곱하기 얘는 그래서 6이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이 문제에서 니네가 주의할 건 여기가 한꺼번에 괄호가 돼 있는 곱하기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곱하기였을 때는 괄호가 없어도 계산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거든? 근데 이 앞에가 나누기였을 때는 니네가 빼줘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얘가 빠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괄호를 꼭 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문제를 보았었을 때 보자. 이번에도 밑을 봤더니 125분의 27, 5분의 27이야. 가장 먼저 뭐 해줄까? 그치, 소인수분해 먼저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각각을 소인수분해 해줬어. 근데 125분의 27은, 125는 뭐니까? 5의? 네, 5의 세제곱. 그리고 27도 5의, 3의 몇 제곱? 그럼 얘는 그냥 이거 세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거기에 2분의 3제곱 이렇게 쓰여있어요. 먼저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5인데 얘는 27은 소인수분해하니까 그럼 얘는 5에 이번에 3의 세제곱에 근데 2분의 1제곱 이번엔 이렇게 따로따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을 할 건데 보자. 이번에는 이 밑이 숫자가 양수잖아. 그럼 양수면 지수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때는 또 얘 먼저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 세 개는 다 뭐 해줘? 그렇죠. 네, 곱해줘요. 그럼 곱해주면 되니까 5분의 3에 암산해 빨리.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5의 3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인데 원래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 얘를 뭐 해주자고 했어? 역수 취해도 돼요. 역수 취해도 돼요. 아니면 분배를 먼저 해줘도 되잖아요. 그럼 5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과 3에 5에 3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선생님이 이번에 역수를 취해주지 않은 이유는 난 그냥 분모의 분모끼리 우리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 이 상태에서 약분이라는 게 바로 보이진 않을 거니까. 그럼 이제 얘 따로따로 계산하자고. 그럼 분모부터 볼까요? 5입니다. 근데 얘는 곱하기라고 돼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을 뭐 해줘야 돼? 더해줘! 그러면 이렇게 지금 쓰여주실 거고요. 거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3으로 똑같잖아. 그럼 3에 0제곱 이렇게 갖다 쓰여지겠네. 그러면 결국 이때 여기는 지금 5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근데 얘들아 5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 하는 거였냐? 라고 했더니 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씌워도 되지 않을까? 왜? 1은 어차피 몇 제곱을 해봤자 무조건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한꺼번에 씌워도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다시 역수 취해주니까 5가 되겠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먼저 연습을 하자라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이 봅시다. 나누기지만 이 루트 2는 거듭 제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분배 그대로 똑같이 해줘도 상관없겠죠. 그럼 여기는 5의 제곱 나누기. 그럼 여기는 2의 2루트 3제곱 거기에 곱하기. 그럼 여기는 4라고 돼 있으니까 2의 2루트 3제곱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지금 계산하니까 5의 제곱은 그대로 있을 건데 이때 얘랑 계산하면 몇이 나올까? 1 바로 나오시겠죠. 0이 어떻게 나누기 하는데. 지수를 말한 거구나.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5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25요.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필수예제 6번의 이 문제는요. 내가 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제목 자체는 어차피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나타내래. 근데 니네가 이 문제가 뜨면 우리 전 시간 숙제했었던 가장 기초 문제를 이용해. 즉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지수 계산 성질이야. 알겠어? 근데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건 거듭 제곱 계산 성질이야. 제곱근 계산 성질.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거듭 제곱근 계산 성질에서 m제곱근 a와 거기에 곱하기 n제곱근 b 이걸 계산하세요. 어떻게 썼어? m제곱근 ab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기를 두 개를 준 거야. 거듭 제곱근 계산을 해도 되고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그런데 저 필수예제 6번만큼은 일단 계산을 예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니네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는 첫 번째. 알겠어?
그러면 그걸 계산하자라는 건 뭐였냐? 니네 숙제에서 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끊어서 그냥 일단 따로따로 쓰랬잖아. 그러면 첫 번째 1번에서 보니까 얘는 루트 2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6제곱근, 2제곱근과 3제곱근이 같이 만났잖아. 그러니까 6제곱근 4 이렇게 먼저 갖다 써도 상관없겠죠? 맞죠? 거기에 곱하기 이때 보세요. 이번엔 이 4제곱근 8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게 길게 안 왔지. 그럼 얘는 그냥 얘랑만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는 몇 제곱근? 8제곱근 8 이렇게 먼저 써놓고서 풀라고.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재훈이가 말했던 걸로 생각하면 여기가 2의 제곱이면 얘랑 뭐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세제곱근 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 거고 8제곱근은 2의 세제곱 이렇게 쓰겠어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먼저 했었던 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얘네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싶었어. 그럼 이때 제곱근들을 똑같이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먼저였잖아요. 그럼 이 제곱근을 똑같이 만들어주라고. 몇 제곱근으로? 네, 24. 초등학생한테 내도 빨리빨리 나올 건데, 2, 2, 3, 8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세요. 그럼 이때 24제곱근으로 바꿔주면 얘는 2에. 곱하기 여기는 2에. 여기는 2에. 9제곱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갖고서 니네가 원래 이번 숙제 했었던 것처럼 풀라고. 그럼 얘는 24제곱근 2에. 17, 20, 9 이렇게 썼지. 그런데 오늘 배운 걸로 그러면 최종 이거는 2의 몇 제곱근인지를 쓰세요. 이렇게만 마지막 바꿔준 거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가 뭐야? 이번엔 얘로 바꿔서 쓰는 방법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제곱근, 제곱근에서 있는 거는 분수 형태로 쓰여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2에 24분의 29 이렇게 쓰여져서 K값이 24분의 29요. 이렇게 풀라라는 거야. 즉 제곱근 성질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 책에서는 지수로 다 바꿔줘서 분수 계산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분수 계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아. 이 문제 파트는. 알겠어? 두 번째 문제도 그럼 이번에도 끊어서 먼저 쓰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 얘는 그냥 루트 A. 그럼 여기는 2제곱근이니까 4제곱근 A. 그런데 여기는 이번에는 선이 3번이나 있네. 1번, 2번, 3번. 그럼 여기는 몇 제곱근? 8제곱근 A. 거기에 곱하기 얘는 8제곱근 A 이렇게 먼저 붙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한꺼번에 다 쓰자. 몇 제곱근으로 맞춰줄 거야? 그렇지, 8. 그러면 이때는 8제곱근, 8제곱근으로 맞춰서 계산을 먼저 하자. 그럼 이때 얘 A의 4제곱, 그 다음 건 제곱, 그 다음 건 이렇게 갖다 쓰재. 그럼 여기는 지금 8제곱근에 A의 몇 제곱? 8제곱이 되었어요. 그럼 얘는? 그러면 A의 몇 제곱이다? 1제곱이라고 써있는 거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자고. 안 돼.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돼. 비웃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16번 문제 보세요.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해서 가장 제일 첫 번째 니네한테 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렵진 않거든요. 쌤한테만 안 어렵죠?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격하게 흔들면 내가 속상하잖아. 응? 이 상황에서 얘기해주는 건요. 그냥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n이 있대요. 진짜 16번 중요한 문제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자라는 거라서. 근데 100 이하의 자연수 n이 있었대.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논점은 여기야. 5제곱근 2의 n제곱 2. 이 숫자가 뭐가 되게 만들어달래?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달라는 이 문제는 이제부터 니네가 뭐를 해주냐면 이 거듭제곱으로 돼 있는 걸 지수로 먼저 바꿔주고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야. 이 거듭제곱으로 되는 걸 뭘로 바꿔줘라? 지수로.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지수로 바꿔주면 2의 몇 제곱이라고 쓸 거야? 그렇지. 5분의 n제곱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근데 얘가 자연수가 되래. 그럼 이게 지금 자연수가 될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 숫자가 벌써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자연수에 얘가 첫 번째 0이어도 돼. 지수가 0이어도 됩니다. 왜? 그치, 1이니까. 그럼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나머지들은 뭐냐면 얘가 자연수여야만 하는 거야. 이 지수가. 그래야지 2의 제곱이었을 때 자연수 나오겠죠? 근데 한데 2의 2분의 1제곱은 자연수가 될까? 우리 2의 2분의 1제곱은 어떻게 써질까? 그럼 루트 2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랑 똑같겠지. 그럼 이때 얘는 자연수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자연수가 되려면 지수가 0 또는 뭐면 된다? 자연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이제 중학교 때로 다시 넘어온 거야. 그럼 나는 지금 5분의 n이 0이 되는 방법과 또는 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근데 5분의 n이 0이 되려면 n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5분의 n이 자연수려면 n은? 그렇지, 5의 배수가 되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수약수 배우면서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여기에 있는 거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 n이라는 숫자는 100 이하의 뭐만 건드릴 거니? 자연수만 건드릴 거니? n 0인 거는 안 될 거고. 그럼 그때 될 수 있는 n은 뭐만 찾아라? 5의 배수만 찾아라. 그럼 100 이하의 5의 배수가 몇 개 있다? 20개 있다. 그러니까 20개요 라고 답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어떤 지수로 표현된 식이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 달래? 그럼 그때는 이 숫자를 지수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 뿐이야. 그러고서 지수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됐죠? 7번 문제는 이제 대입하자라는 거거든요. 숫자를 그냥 대입을 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2의 6제곱은 A고 3의 5제곱은 B래. 근데 A와 B를 이용해서 얘를 나타내려잖아. 누구와 누구를 이용해서? A와 B를 이용해서. 근데 이때 6의 11제곱이래. 그럼 이 숫자를 A, B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A라는 숫자는 2의 거듭제곱으로 일단 쓰여져 있고 B라는 숫자는 3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 우리가 이 식에서 이 6을 뭐로 바꿔줄 거야? 2와 3으로 소인수분해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몇 제곱? 11제곱. 그럼 그 전체의 11제곱인데 따로따로 끊어주니까 2의 11제곱, 3의 11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집어넣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연습 한 번만 해보면 2의 6제곱이 A인데 나는 여기에서 이 2라는 숫자 대신에 어떻게 A라는 걸로 집어넣을 건지만 생각을 하자는 거야. 저 2라는 숫자를 A로 바꿔달라. 그럼 나는 이제 이 식을 갖고서 그럼 얘는 2는 2라고 썼을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연습을 하자는 거지. 알겠어? 근데 여기도 등식이잖아. 얘가 등호가 있는 등식이잖아. 그럼 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행동을 해줘도 돼. 근데 이번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2라고 돼 있으면 여기가 1제곱인 거잖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2의 1제곱을 만들려면 여기에 6분의 1제곱을 해주면 둘이 곱해져서 1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우변에도 6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A를 뭐라고 바꿔놓을 수 있다? 2는 A에. 그럼 난 지금부터 A 대신 2 대신 A의 6분의 1제곱을 집어넣으면 되겠다고. 그럼 이거랑 똑같은 역할로 해주면 3이라는 애도 3의 5제곱이 B래. 팔 아파서 한 번 더 쓰기 싫어. 그럼 이 상태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쓸 거야? B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바꿔줄 거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2랑 3 대신에 여기서 바꿔준 걸 대입을 하자고. 그럼 여기는 A의 6분의 1에 11제곱 곱하기 여기는 B의 5분의 1에 11제곱. 그럼 여기는 A의 6분의 11제곱과 여기는 B의. 그래서 이 숫자를 A와 B로 나타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A, B로 나타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가 어떻게 꾸며졌는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숫자 대신 집어넣을 준비를 하라고. 그럼 이제 뭐야? 저기서 예비 과정을 다 끝내 놓았으니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거저 먹으면 되지. 28에 5제곱을 하세요. 그럼 18을 일단 소인수분해 하겠지? 그럼 18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거기에 지금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 그런데 여기 상태에서 이제 방금 우리가 2 대신 뭐 집어넣자? A의 6분의 1제곱 집어넣자. 그러니까 여기는 A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3 대신 뭐 집어넣어라? B의 그럼 B에는 지금 B의 5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 제곱. 그럼 이번엔 A, B로 쓰세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니네 먼저 신경 쓸 거 여기야. 양변에 똑같은 거듭제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바꿀 수 있겠구나. 됐죠? 필수예제 8번은 전 시간에 연습했던 거듭제곱에서도 얘기해줬는데 이 필수예제 8번의 유형 자체를 제목을 보세요. 지수법칙이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그 단원이 곱셈공식이라는 단원과 인수분해라는 단원의 합쳐진 콜라보의 단원이에요. 알겠어요? 야, 콜라보면 되게 비싼 거잖아. 뭔가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콜라보를 했대. 성사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지금 콜라보를 해주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는데 전 시간에 거듭제곱관에서 설명했던 내용은 뭐냐면 니네가 이 숫자에 어색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숫자에 어색하니 이 문제 파트는 치환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용해서 숫자를 니네가 아는 형태로만 바꿔주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치환을 이용을 할 건데 어떤 걸 치환할 거냐면 지수가 작은 거를 치환할 거라는 게 논점이야. 지수가 작은 거를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있고 여기는 x의 3분의 1제곱 있잖아. 그럼 누굴 치환하는 게 좋아? 여기 지금 x의 1제곱이야. 여기는 x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지수가 작은 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x의 3분의 1제곱을 치환을 먼저 해놓으라고. x의 3분의 1제곱을 a.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작은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절대값이라는 말까지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y의 마이너스 1제곱과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서 누굴 치환해?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일단 b라고 치환하고서 문제를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이때 x의 1제곱은 아까처럼 꾸미는 거야. 그럼 얘가 1제곱이 되려면 양변에 뭐 해주면 될까?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 세제곱이라고 쓰여진 식이랑 똑같구나. 맞죠? 거기에 더하기. 그러면 y의 마이너스 1제곱도 얘가 이 b랬으니까. 그럼 뭐라고 써줘? b 세제곱. 그러면 이 식을 나누래. a 더하기 b로. 이렇게 일단 바꿔준 거라고. 그럼 이제 니네한테 고1 때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쓰는 거지. 그럼 고1 때 공부했을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과 a 플러스 b가 보였어. 뭐가 생각나? 얘를
전 시간에도 했던 인수분해가 성공이 나야 된다고. 얘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제곱이네요 라는 인수분해식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럼 얘 갖고 얘를 나누라 라고 했으니 그럼 a 플러스 b, a 플러스 2 사라지니까 얘가 되겠어요 라고 답이 쓰여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니네가 고1 때 공부했었던 인수분해나 곱셈공식 식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여기다 바꾸자. a 이제 얘로 바꿔주잖아. 그럼 여기는 x의 몇 제곱이라 쓸 거야? 3분의 2제곱 마이너스 x의 3분의 1제곱에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그럼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지수 갖고 쓰여져 있는데 뭔가 얘네끼리 다항식으로서 나누기나 곱하기를 해달래. 다항식으로서 나누기나 곱하기를 해달라는 건 니네한테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 공식을 쓰자야. 근데 그게 지금 저 숫자는 니네가 평생 봐도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무조건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자. x의 4분의 1제곱,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있어. 그럼 이번엔 누굴 치환할 거야? x의 4분의 1제곱을 또 a라고 바꿔놓자. 그럼 y에 지금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을 b라고 바꿔놓자. 그럼 이번에도 문제를 갖다 쓰다 보니 얘는 a 더하기 b가 되었고 여기는 a 마이너스 b고 x 2분의 1제곱은 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었겠네. 얘는 b제곱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럼 이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풀었던 거잖아. 이거 곱하래. 그럼 얘네들 곱해서 합차공식 되었지? 근데 이걸 곱한 결과물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었는데 그럼 다시 얘랑 얘랑 또 곱하니까 또 합차공식이 되겠지? 그러면 네, 이렇게 쓰여지겠어요. 이렇게 바꿔줬구나. 그럼 최종 원하는 답을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럼 x의 4분의 1제곱이 됐으니까 x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이었으니까 y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까지 쓰여지겠지. 즉 치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니네가 편하라고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필수예제 8번이나 9번이나 같은 말입니다. 8번과 9번은 같은 말. 근데 문제에서 얘기는 이번에는 얘 갖고 얘네를 꾸며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얘는 2분의 1제곱, 여기는 1제곱, 여기는 2제곱, 여기는 2분의 3제곱이니까 얘가 가장 작잖아요. 그래서 x의 2분의 1제곱을 그냥 또 a. 그럼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면 뭐라고 쓸 거야?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 맞아. a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 뭐라고 써지는데? a분의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쌤 난 귀찮아요. 그냥 b라고 바꿔줘도 상관이 없어. 알겠어? 근데 이 문제는 일단 b라고 바꿔줘서 문제를 풀래요. b라고 바꿔줘서. 아니 그냥 a분의 1이라고 쓸까요? 그냥 a분의 1이라고 써놓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1번에서 원하는 결론은 뭐 구하라는 거야? x 더하기 x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a, b로 꾸몄을 때 뭐 구하라는 거야? a제곱 분의 1을 구하세요. 이거 구하라는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야? a와 a분의 1을 더해준 게 3이래요. 그럼 곱셈공식 변형식 생각나야 되겠죠? 저거 a 플러스 a분의 1 갖고 쟤를 꾸미려면 이걸 제곱한 거에서 뭐 하자? 빼기? 이만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7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이때 x제곱은 어떻게 꾸며질까요? 네, a 4제곱이라고 써주겠죠? 그럼 a 4제곱 더하기 a 4제곱분의 1 얘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지?
그럼 이때 얘는 누구 갖고 꾸며? 얘는 누구 갖고 꾸며야 돼요? 얘는 누구 갖고 꾸며요? 얘 갖고 꾸미겠죠, 얘 갖고.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에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하시면 되겠구나 라고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서 7이라고 구해놨으니까 49 마이너스 2로서 47이에요. 이렇게 답이 또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x의 2분의 3제곱이면 그럼 또 치환한 a 갖고 꾸몄을 때 얘는 뭘 구하라는 거야? a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꾸몄어요? 곱셈공식 변형이? a 플러스 a분의 1의 세제곱식에서 마이너스 3 얘랑 곱해주면 어차피 1이잖아. 그럼 거기에 그 다음에 뭐 있어야 돼? a 플러스 a분의 1이 있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다시 집어넣으니까 여기는 3의 세제곱인 27 마이너스 3 곱하기 3인 9 그래서 18이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식을 자기가 똑바로 외워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계속 지금 곱셈공식을 계산을 하자라고 합니다. 근데 10번 문제에서 보시니까 이때는 지금 A가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 근데 거기에서 이 결론식 얘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식을 간단하게 만든 후 얘를 대입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지수법칙 단원에서 짜여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조금만 바꿀 거야. 조건이 얘가 나왔지. 근데 거기서 세제곱을 하라고 하잖아요.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이 세제곱을 하라는 문제는 실제로 얘를 전개해서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A 세제곱을 구하려면 A가 얘랬으니까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걸 전개를 할 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걸 전개해서 쓸 것인데 여기서 지수법칙 단원에서 세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라고 쓸 거냐면 원래 x 더하기 y의 세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이게 원래 전개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얘로 똑같이 저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전개하시면 돼. 그런데 이 전개를 지수법칙 단원에서만큼은 얘를 먼저 갖다 쓸 거고 이렇게 먼저 갖다 쓸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얘네 둘을 묶어서 쓰는 연습을 할 겁니다. 얘네 둘을 묶어서. 그러면 여기는 3xy에 x 더하기 y. 즉 지수법칙에서 얘 전체를 세제곱하려잖아. 그럼 그때는 이 노란색 파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를 따라가서 전개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럼 저걸로 연습을 해볼까? 첫 번째 뭐야? 그럼 얘를 세제곱해주면 되지. 그럼 이걸 세제곱하면 2 더하기 그 다음 y 세제곱하셨으니까 이거 먼저 세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거기에 더하기 3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하죠. 근데 2의 3분의 1제곱과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곱하면 몇일까요? 1이 돼요. 2의 0제곱이 되니까. 그러면 1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적인 계산을 못하겠으니 이렇게 쓰겠어요. 이 방법을 따라가서 전개를 하자라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걸 왜 따라가는지 지금부터 봐. 얘를 따라간 이유는 여기 식을 조금만 변형을 시켜주는데 얘는 a 세제곱이야. 여기는 2야.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가 마이너스를 없애주면 숫자를 어떻게 써줘? 2분의 1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우리 문제에서 맨 처음에 얘는 다시 a라고 바꿔서 쓸 수 있죠.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다. 즉 a 세제곱을 한 결과물이 즉 a 세제곱이 2 더하기 2분의 1에 플러스 3a라고.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내용의 이제 결론을 보는 거지. a 세제곱에다 몇 배를 해줬어? 그럼 여기도 2배를 해줬어. 그럼 2a 세제곱이 뭐라고 써져? 4 더하기 1 더하기 6에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그러면 결론 계속 보세요. 2a 세제곱에서 뭐 해달래? 6a를 빼달래. 근데 이거를 이항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항시키니까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얘가 지금 몇이야? 5가 되었다고. 그럼 최종적으로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그럼 얘는 몇이라고 쓸 거야? 양변에 5를 더해준 거랑 똑같은 거니까 12요 이렇게 쓸 거라고.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세제곱을 하는 자체의 생각의 아이디어는 이것만 정해진 문제로서 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고. 이거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라. 1세제 11번에서 여기도 형태꼴은 외워주는 게 이거야. 이번에도 이 조건을 대입을 하래. 근데 a의 2x제곱을 5라고 생각해서 대입을 하래. 근데 여기에는 a의 2x제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면 a의 x제곱밖에 안 보이니까 얘 갖고 a의 x제곱이 몇이여? 이걸 찾겠다라는 소리가 아니야. 절대. 알겠어? 그러면 이 1번을 갖고 얘가 보이게 만들고 싶은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분수라는 자체의 성질은 분자 분모에 그냥 똑같은 걸 곱해줘도 어차피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질밖에 없어. 그래서 똑같은 걸 곱해줘서 a의 2x제곱만 보이게 만들고 싶은 거라고. 그럼 여기에 뭘 곱해주면 돼? 그래서 a의 x제곱만 그냥 이렇게 곱해줘서 이 식을 갖고서 문제를 풀겠다. 그럼 이 값은 어차피 약분하면 다시 원래 있던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쓰여졌네. 분모 a의 몇 x? 2x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1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리고 여기 상태에서 다시 얘랑 얘랑 곱해지니까 a의 2x제곱에 거기에 얘랑 얘랑 곱해주면 그럼 이제 뭐야? 벌써 다 끝났잖아. a 2x제곱 대신 뭐 집어넣으라고? 5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제가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내용이라고. 그럼 얘는 6분의 4인 3분의 2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a 2x제곱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이때도 여기에도 양변에 똑같은 걸 분자 분모에 곱해줄 거란 말이야. 그럼 뭐 곱해주면 될 것 같아? a x제곱 곱해줘도 돼.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좀 더 작은 얘 때문에 나는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a의 3x제곱을 곱해주는 걸 좀 더 추천을 해. a의 x제곱을 곱해줘도 되는데 3x제곱을 곱해주면 여기에 지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추천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곱해줬어. 분모부터 불러볼까? 얘랑 얘랑 곱해지면 a의 4x제곱이고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해지니 이렇게 됐고 얘랑 얘랑 곱해지니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해 보인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니네한테 질문이 이거네. a의 2x제곱 대신 뭐 들어가? 5 들어가잖아. 그럼 a의 4x제곱은? 왜?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에서 지수법칙에 의해서 제곱을 하니 얘랑 얘랑 곱해서 4x제곱 된 거잖아. 그럼 얘는 5의 제곱인
25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겠지. 그럼 A의 6X제곱이면? 그렇지. 얘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125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의 X제곱이 보이게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여기도 됐어요. 아우 힘겨워라. 그리고 12번 유형도 바꾸는 연습을 하자 라고 합니다. 바꾸는 연습을 하자. 근데 이거는 아까 했었던 연습을 먼저 갖고 가야 되는데 무슨 연습을 갖고 와야 되냐면 문제 한번 봐요. 13의 X제곱은 27이래. 야 그럼 13을 거듭제곱해서 27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우리가 이거 끝나고 다음 단은 로그라는 걸 배우면서 저거를 X라는 숫자가 존재는 할 거예요. 네, 존재는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상태에서 117에 Y제곱이 81이다. 이것도 없잖아. 그럼 나는 지금 X가 몇인지 Y가 몇인지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결론은 X분의 3 빼기 Y분의 4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보일 수 있게 이제부터 바꿔주자라는 건데 여기 이 문제에서 니네가 첫 번째 해줄 게 얘야. 13의 X제곱이 27이래. 그러면 내가 이때 13은이라고 쓰면 어떻게 쓸 거야? 아까 했던 거거든? 아까 어디서 했었어? 2의 6제곱이 A였대. 그럼 2는 하고 썼을 때 어떻게 썼어? A의 6분의 1제곱 썼잖아요. 그 행동 여기서 한번 또 하자라는 거예요. 13의 X제곱이 27이었으니까 13은 이렇게 먼저 써놓자고. 왜? X가 분모에 있는 이 식처럼 얘도 보고 싶어서. 그러면 이번에 얘도 나는 117은 이라고 또 써놓자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져? 오 맞아. 우리 신도가 아니죠? 알겠죠? 좀 더 힘있게 해봐요. 신도가 돼보세요. 나의 신도가. 따프렁의 신도가 돼보시면 되잖아. 그리고 왜 구독을 안 눌러, 씨. 구독은 누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돈 내래? 학원 비는 냈지만 구독은 눌러놓고 와야지, 씨. 너무한 거 아니야? 너는 내가 링크 보내주면 구독을 꼭 눌러. 알겠지? 내가 지금 오늘부로 구독 4명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확인할 거야. 니네 이미 했었나? 그래요. 영상 보고 얘기한 거야. 구독 누르라고. 근데 영상 볼 사람들이 니네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보니까 당연히 얘가 지금 이제 밑을 갖고서 보는데 얘가 27고 얘가 81이잖아요. 그럼 이 밑을 뭐 할 거야? 소인수분해서 뭔가를 좀 갖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여기를 얘를 소인수분해서 쓰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럼 얘는 3에 x분의 3제곱. 그럼 여기는 일단 13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겠죠? 두 번째 얘는요. 하면 3에 y분의 4제곱. 그럼 얘가 또 117이에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결론에서 원하는 건 얘거든요. x분의 3 빼기 y분의 4래. 그럼 나는 지금 x분의 3이라는 숫자도 이쁘게 만들어졌고 y분의 4라는 숫자도 이쁘게 만들어졌잖아. 근데 얘랑 얘랑을 지금 뭐 해달래? 빼달래. 근데 얘는 지금 지수했네? 야 지수에 있는 쟤네들이 빼라는 건 뭐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 말을 쓰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저 식을 보기 위한 행동을 써보니 그럼 나는 저 식을 일단 볼 수 있게 x분의 3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이요. 이렇게 먼저 나누기를 쓰라고 한 거고 그러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일단 3의 x분의 3제곱이 뭐라고 했었으니 13. 그럼 여기는 13 나누기 3의 y분의 4제곱을 뭐라고 했으니 117. 그럼 이렇게 117 쓰라는 소리였겠구나.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x분의 3 빼기 y분의 4라고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럼 이때 13을 117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건 나눠 떨어지면 결국적으로 지금 9분의 1 이렇게 쓰여질 거거든요. 근데 9분의 1을 난 지금 얘가 3의 거듭제곱이 돼 있잖아. 그럼 얘도 3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주면 3의 몇 제곱이라 쓸 거야? 야,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왜 나와 도대체? 야, 3의 세제곱이 9가 아니잖아. 아, 제곱. 네, 제곱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셔야 되겠지. 그럼 이랬었을 때 결국 이야기가 뭐냐? 얘 지수를 구하라며. 그럼 얘 지수가 지금 몇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마이너스 2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라는 게 이 문제에서 해주는 말이야. 알겠어? 근데 여기서 잘 봐. 니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잖아? 근데 이렇게 식을 안 쓰면 답을 9분의 1이라고 쓰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이 9분의 1은 3의 예제곱이 9분의 1이었던 거야. 근데 나는 3의 거듭제곱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9분의 1도 3의 거듭제곱을 표현해서 그 거듭제곱에 있는 지수의 답을 써야 되는 게 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해됐어? 이게 지금 실제로 끝이야. 이게 지금 니네가 지수 파트 공부한 내용. 근데 지수 파트 공부한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25번 문제는 필수예제 거기 있는 문제랑 연관을 해서 어차피 똑같이 푼 거긴 한데 얘가 2일 때 얘를 구하래잖아. 문제 보여요? 그러면 이번 상황에서 니네가 지수법칙에서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습관적으로 일단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럼 이번에는 이 꼴에서 나는 아까 분자와 분모에 이번엔 뭘 곱해줘도 돼? AX제곱을 먼저 곱해주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문제의 거꾸로거든. 아까 문제는 얘를 몇인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얘가 몇인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던 문제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얘를 알려줬을 때 AX제곱 몇인지 찾으세요 이 소리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먼저 곱해줬어. 그럼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A의 2X제곱 마이너스 1분의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2다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인 대문자 A라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방정식 풀라는 소리라고 이번 상황에서. 그럼 이거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한 번에 A-를 곱해갖고 빨리 분모 없애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A 플러스 1이 2A-2랑 똑같아요. 그럼 A 값이 3이요. 근데 우리 A가 뭐였어? A에 2X제곱 3이었잖아요. 그러면 AX제곱은 그치 3의 2분의 1제곱. 그런데 원래는 실제로는 뿔마 루트 3 이렇게 원래는 붙어야 되겠지. 2분의 1제곱이니까. 맞아. 그런데 A가 지금 양수다. 그럼 양수의 거듭제곱이면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이요. 이렇게 답을 구하자. 그래서 지수법칙에서 20꼴이 나오면 일단 처음에는 AX제곱을 그냥 같이 곱해볼까? 나는 일단 이런 생각을 가져보자라는 거야, 이제는. 알겠어? 저식꼴이 나왔을 때 나는 저렇게 정리를 하고서 시작을 해보면 문제들이 좀 더 많이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표현을 하라고. 됐죠? 26번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이걸 개념 원리 니네가 풀고 나서 RPM을 풀잖아요. 그럼 필수 예제만 있는 게 아니라 확인 문제에 있는 문제들도 니네가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아까랑 비슷한 문제로서. 근데 이 문제는 뭐랑 똑같냐면 니네가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 무리식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내가 공통수학 2에서 이렇게 1대라는 문제 조건이 나오면 뭐 하자고 했었어? 우리 여학생 두 분은 배웠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B가 나오면 무조건 실제값 쓰기 위해서 는 K쓰라고 했어요. 는 K를 써서 2분의 A가 K구나. 그럼 A는 2K라고 써놓고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3분의 B가 K구나.
그래서 b는 3k라고 쓰고서 문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실제 값을 쓰라고 했다고. 응? 이 행동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번엔 이거야. 4의 x제곱이 9의 y제곱이랑 같고 6의 z제곱이랑 같을 때라고 했는데 얘네가 몇으로 같은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k라는 걸로 같다라고 놓고 는 k라는 걸 써놓고서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즉! B에서 했었던 행동을 여기서 똑같이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썼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도 똑같아. x라는 건 지금 지수에 있잖아. 근데 나는 또 x분의 1이 보여야 돼. x분의 1이 보여야 된대. 그러면 얘를 갖다 쓴 이유가 그럼 얘랑 같아요 라고 쓰라는 게 첫 번째 된 거고. 근데 거기서 내가 x분의 1 얘가 보이기 위해서 뭐 해줬어?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줬어? 그치, 4는이라고 바꿔줬다는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는하고 바꿔주는 거야. 4는 k에 그래서 지금부터 난 다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해주면 되겠구나. 9의 y제곱이 k래. 그럼 이 상태에서 9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6의 z제곱이 k래. 그럼 이때 6은 이렇게 먼저 다 바꿔줬어요. 맞죠? 그럼 이제 아까랑 같은 행동으로 결론을 보기 위한 건데 아까처럼 완전 이쁘게 꾸며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니네가 스스로 좀 꾸며보는 거야. 이번에 결론은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하고 그리고 z분의 2제곱은 빼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어. 맞죠? 근데 이 x분의 1 얘는 그대로 있죠. y분의 1 그대로 있죠. 근데 z분의 뭐가 필요해요? 2가 필요해요. 와, z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얘는 z분의 2제곱이 먼저 보이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k의 z분의 2제곱이라고 쓰면 이때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치, 양변을 제곱해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야지 2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36 이렇게 먼저 갖다 쓴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봐. 얘랑 더 하려면 이 두 수는 뭐 해줘야 돼? 얘랑 더 하지. 그럼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 자체 두 수는. 그러니까 아까처럼 쓰는 거야. 왜 x가 먼저 써야죠? k의 x분의 1제곱과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얘는 먼저 곱하겠구나. 근데 거기서 z분의 2는 빼재. 그럼 이건 뭐 하자라는 거야, 이 숫자는? 나누자. 그럼 나누기 k의 z분의 2제곱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고요. 맞죠? 그럼 이제 뭐야? 우변에 이 숫자 진짜 계산해야 되잖아. 얘가 뭐였고? 4 곱하기 얘는 9 거기에 나누기 얘는 36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그럼 이제 뭐야? 아래쪽으로 가서 다시 쓰다 보니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거기에 빼기 z분의 2제곱이 우와, 이제 니네한테 맡길 거야. 얘가 지금 1이 나왔대. 근데 우리는 구하라는 이 결론이 얘잖아.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 왜? 근데 0제곱은 1이 나온댔잖아. 얘가 어떤 수든 상관없이. 그래서 k가 0만 아니면 되니까 얘가 어떤 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0제곱은 1이 나온댔구나.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의 답은 0이요 이렇게 쓰려고. 그래서 아까처럼 문제 지수꼴이 나왔잖아? 근데 x분의 1 이런 걸 연산을 하래. 그럼 이번에도 여기서 이 습관은 일단은 x분의 1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구나. 근데 그 모양을 만들려는데 얘네끼리만 같다라고 했었을 때 얘 갖고 4는 9에 y분의 x제곱 이렇게 쓰는 멍청이는 없어야 되겠지. 왜냐면 y분의 x라는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대체할 놈이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얘네 셋이 다 똑같은 k라는 걸로 똑같아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푼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가 니네 개념원래 일단 진도 지금 25쪽까지 다 나가드린 거예요. 근데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연습 문제 28쪽까지 전부 다 푸세요. 토요일까지.